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서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충북 청주 지역의 역사 문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학습자의 자기 정체성 확립 방안을 강의하게 된 역사교육과 최선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충북 청주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며 역사, 문화, 교육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 콘텐츠에 대한 이해로 학습자의 자기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즉, 우리 대학, 서원대학이 있는 충북 청주가 어떠한 역사, 문화 콘텐츠를 갖고 있는지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과 충북 청주 지역에 대한 이해, 사랑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역사, 문화, 경관으로서의 도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옆에 있는 사진 자료는 이미 가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충북 청주에 있는 상당산성입니다. 이 상당산성은 고대 삼국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고려와 조선조 개축 과정을 통해서 크게 청주의 역사 문화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즉, 최근 들어서는 같은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할지라도 지역별로 그 지역에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화재가 있는지에 대한 문화자원을 활용을 해서 축제라든가 전시라든가 관광단지 조성을 하게 됩니다. 즉, 따라서 우리 지역은 충북 청주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서 활용하고 적용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최근의 관광단지 조성 경향은요, 지역의 역사문화 콘텐츠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청주시청 앞에 있는 생명문화도시 청주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옆에 청주시라고 써 있는 것이 소로리, 쌀, 벽시, 쌀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즉, 당시 그 신석기 후반부에 이 소로리 쌀 벽시가 굉장히 우리 역사 그리고 전 세계에 있어서 신석기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긋고 있는데 그 소로리 쌀 벽시를 청주시에서는 캐치프레이즈를 걸 때 일종의 랜드마크로 내세워서 우리 충북 청주 지역에서는 이러한 역사문화 콘텐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역사문화 자원을 살펴보자면요. 정신적, 물질적 각종 문화재나 문화양식을 포함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것은 흔히 여러분들이 중앙공원에 가면 많이 보시게 되는 망선루예요. 이 망선루는 역사적으로 고려 때 공민왕이 홍건적의 침입을 통해서 수도 개경을 벌이게 되고 잠시 당시 복주로 불렸던 안동지역으로 왕비였던 노국공주와 피신을 가거든요. 근데 이 홍건적의 난이 진압되고 난 다음에 공민왕이 노국공주와 함께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충북 청주 지역에서 머물면서 과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거 시험을 치르면서 거기서 합격한 자들의 이름을 이 망선루에다가 써서 붙였다고 하거든요. 따라서 교육 문화도시 충북 청주의 어떤 이미지가 이미 고려 말 때 형성됐다고 볼 수 있죠. 즉, 문화재의 범주보다 큰 문화재 외연을 둘러싼 민족 자산 그리고 문화자원의 외연을 둘러싼 민족 자산이 역사문화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역사문화 자원은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은 문화재나 역사문화유산을 포함한 큰 범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역사문화유산, 문화양식, 역사적 사건, 인물같이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자원을 그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로서 그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객에게 그 지역을 알리는
도구가 됩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이미 다녀온 학생들도 있겠지만요. 당시 여기에 있는 용두사지 철당간 있죠. 이것은 고려의 자주성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준풍이라고 하는 고려 초 광종 임금의 연호가 쓰여져 있는데, 당시 고려 때는 우리의 자주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호를 쓰기도 하고요. 송나라하고의 외교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중국 측 연호를 쓰기도 했었는데, 우리의 독자적인 연호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용두사지 철당간이라고 하면 충북 청주 지역의 제철 기술 그리고 고려 초기의 자주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문화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그 당시 용두사지 철당간에는요, 충북 청주 지역에 요즘 코로나로 굉장히 이제 다들 많이 고생을 하고 힘이 드는데, 이때 용두사지 철당간이 만들어지게 된 충북 청주 지역에서는요, 돌림병이 돌고 있어서 충북 청주 지역에 돈이 많은 유력자들, 유지들이 자신들의 돈을 객출을 해서 이 당간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나 나무로 절 앞에 만들어서 절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깃발 같은 것을 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돈을 많이 들여서 철로 만든 당간을 바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철에다가 국태민안, 즉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백성을 바로 편안하게 하는 정신을 반영하면서, 또 하나 이 철당간은 충북 청주 지역이 배의 형국을 띠고 있어서 잘못하면 풍랑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당간을 딱 만들어서 마치 뱃머리처럼 이렇게 앞에다가 이것을 딱 두게 되면은 이 용두사지 철당간을 중심으로 충북 청주 지역이 돌림병도 없어지고 배처럼 흔들리지 않고 딱 편안하게 안정을 해서 순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풍수지리 사상이라든가 청주 유력 호족들이 보유하고 있던 제철 기술 같은 것을 보여주는 역사문화 콘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과 그를 둘러싼 스토리를 활용해서 지역의 정통성, 지역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고유한 문화 자원을 형성하는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흔히 여러분들이 청주 이러면은 직지 도시로 알고 있잖아요. 불행히도 직지는 지금 이제 프랑스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반환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청주 고인세 박물관에서는 충북 청주 지역에서 당시 불교의 문화로서 직지신병이 만들어졌고, 또 이것이 편찬된 것 자체가 이미 충북 청주 지역이 결국 고려 시기 때도 유교를 통치의 기반으로 두었기 때문에 유교를 통해서 귀족과 승려들이 이러한 출판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 충북 청주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충북 청주 지역에서 인쇄 문화가 발달한 배경과 그리고 역사 수업, 시민 운동과 직지 반환 운동을 전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직지 바로 알기 운동이라 그래서 30만 범시민 서명 운동이라고 해서 프랑스 박물관에 직지를 반환하거나 혹은 직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 충북 청주 지역에서 전시하는 행사를 하는 사인을 서명받기 운동을 벌리면은 단순히 학교 안에서만이 지식으로서 배우는 직지와 관련된 인쇄 문화가 아니라 이것을 문화유산 반환 운동을 통해서 시민 운동으로 크게 확대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한 이러한 역사문화 공간과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요, 조선 시기 때 각 국왕들, 세종대왕과 그의 아들이었던 훗날의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 이런 분들은요, 조선 시기 때 임금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크게 이제 국가를 위해서 많은 어떤 희생을 하는, 즉 자신의 시간을 줄이고 공부를 하고 국사를 논의하는 이런 자리였거든요. 세종대왕은 더 이상 말을 할 것도 없죠.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과학기술이라든가 혹은 민생을 바로 돌보는, 또한 세종대왕 시기 때는 그렇게 가뭄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농사직설 같은 것을 펼쳤던 그런 어떤 임금이었는데요. 따라서 이 세종대왕을 포함한 조선 시기 때 군주들은 과로를 통해서 건강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너무 먼 장소, 전라도라든가 경상도까지 가기에는 수도하고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인근에 가까운 충청권에 휴양을 많이 오셨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온양 온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우리 지역하고 연관돼서는 초정약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눈병, 안지를 낫게 한 큰 어떤 영향을 끼쳐주기 때문에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 같은 것이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열리고 있는데요. 지역 축제는 축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상징적 개념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과 축제의 가치상을 높여주는 요소로서 현재 역사 문화 축제는 예를 들면 역사성이 고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역사 문화 축제의 본질이 역사 주제 반영성이 흐려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역 축제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반영된 상태로서 세조길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연구가 되면서 조선 전기 때 국왕들의 어떤 휴식 공간으로서의 충북 청주 지역이 크게 부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찰은 승려가 거처하는 공간으로서 불교 예식 행사를 하는 곳이고 민중들의 신앙 장수가 활동이 이루어졌던 장소인데요. 예를 들면 이 불교는 삼국시기 때 중국과 교류했던 서해안을 통해서 전파되면서 충청도는 삼국시대 백제 중심 지역으로 현재까지 백제시대의 사찰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사찰은 흔히 여러분들 우리 지역하고 가까이 있는 것은 속리산 법주사가 이 충북 청주 지역 같은 충청권 보은에 있기 때문에 가깝거든요. 즉 통일신라 선종 위주의 사찰 풍수질이 영향을 받아서 통일신라 시대 사찰이 점차 산지로 이동을 하죠. 속리산 법주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산지 사찰이 발달하면서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화되고 불상을 중심으로 사찰이 배치되면서 고려 조선을 거치는 대표적인 우리 지역을 포함한 한국 사찰의 특징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충북 청주 지역하고는요. 기허 영규대사라는 분이 외란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유림계의 인물이었던 조헌 고경명하고 함께 연대를 해서 의병부대, 승병부대가 힘을 합쳐서 청주성을 탈환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사진 자료는 일제강점기 시기 때 찍혔던 청주성의 어떤 사진 자료인데요. 승병으로 활약해서 호국불교로 구현을 했기 때문에 청주성 전투는 영규대사라고 하는 위의 사진 자료의 승려, 그리고 의병장 조헌, 또한 충청도 방어사 이옥이라고 하는 관군이 연합작전으로 해서 즉 민관이 힘을 합쳐서 이룬 전과이고 이 청주성이 탈환됨으로써 외란의 어떤 여러 가지 전쟁 과정이 크게 바로 이제 전환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충북 청주 지역은 조선 시기 때 영조의 태실이 있는 곳인데요. 영조 정권에게 청주는 영조 태실이 조성된 신성한 곳이었는데 이인좌의 난이 발발하기 전에 중앙정부에서 정치적인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청주 서원을 어떻게 건립할 것이냐, 그 서원의 유림계의 어떤 인물을 제사 지내는 재향의 인물로 둘 것이냐를 통해서 갈등이 각 지역에서 양반들이 정치적인 다툼을 벌이는 것을 향전이라고 바로 표출합니다. 또한 탕평책을 추진한 영조는 자신의 태를 묻었던 태실 정책에 대해서 백성들의 노고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것도 충북 청주 지역이 영조 임금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첫째는 태실이 있고 둘째는 영조 정권을 부정하는 이인좌의 난이 발발했다는 곳이라는 거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 청주랑 이 역사 그리고 문화자원 콘텐츠를 연결시켜 보자면요. 청주시가 소속되어 있는 충북 지역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지닌 곳으로서 청주시는 통합 청주시로 변화됨에 있어 고유한 경관 자원을 부각시켜 차별화되는 고유의 도시 경관을 창출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를 포함한 그리고 우리 대학에 있는 이 충북 청주 지역은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행정, 군사,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서원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다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로러닝 여기까지 강의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